반갑습니다.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여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야담 스토리입니다. 그 문제, 애초에 답이 없습니다. 13살 연희는 그저 대감댁 부엌에서 불을 떼며 허드렛 일을 하던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을음 섞인 연기를 마시며 거칠어진 손을 가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고 깊었지요. 그런 아이가 감히 조선의 권위라 불리는 좌의정 홍대감의 앞마당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며칠 밤낮을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던 그 해괴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겠다며 말입니다. 홍대감의 눈빛은 살기 어린 조롱으로 번뜩였고 마당에 모인 선비들은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지요. 허나 연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순식간에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권력자들의 더러운 욕망을 들춰내는 칼날이었지요. 천민 아이의 한마디에 조선의 조정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홍대감의 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자신이 내뱉은 진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연희가 마주한 수수께끼 뒤에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조선의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내에서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기로 유명한 좌의정 홍대감의 저택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지요. 평소라면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드넓은 사랑채 마당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라 자부하는 선비 수십 명이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들 앞에는 홍대감이 직접 내건 커다란 궤석 하나와 그 아래 놓인 기이한 문장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상석에 앉아 두툼한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지요. 위험 있는 눈빛으로 선비들을 훑어보던 홍대감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벌써 사흘째가 아니냐. 이 수수께끼 하나를 풀지 못해 조선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이리도 맥을 못 추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로다.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내가 가진 보물 중 무엇이든 내어주겠다 약조했거늘 정녕 이 자리에 지혜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단 말이냐? 홍대감의 말에는 짙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홍대감이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지극히 까다롭고 복잡한 수의 이치와 굴의 함정이 섞인 것이었지요. 선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수치는 앞뒤가 맞지 않소. 그랬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구려. 여기저기서 탄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시각 부엌 한쪽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던 어린 계집아이 연희는 틈틈이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3살의 연희는 이 집의 천한 부엌댁이었지요. 말라깽이 체구에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연희의 눈은 마당에 모인 그 어떤 선비보다도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든 채 슬그머니 사랑채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연희의 시선은 선비들이 고뇌하던 그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문장의 모순이 연희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지요. 연희는 어린 시절 마을을 떠돌던 이름 없는 서생에게서 글과 수의 이치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생은 연희에게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문제는 애초에 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소란이 극에 달하자 홍대감이 탁자를 내리치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소. 다들 물러가시오. 조선의 학문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이냐. 좌중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진 그 찰나 담벼락 아래 서 있던 연희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 애초에 답이 없습니다. 아주 작고 가냘픈 목소리였으나 정적이 흐르던 마당에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지요. 홍대감의 매서운 눈이 연희가 서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선비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부엌대기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홍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누가 무엇이라 하였느냐? 저 천한 계집아이가 입을 놀린 것이냐?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갔지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멸찬 시선에도 연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홍대감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문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로 가득한 문장인데 말입니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요. 감히 천민아이가 자신의 권위가 담긴 문제를 틀렸다고 단언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저런 발칙한 년을 보았나? 라며 소리를 높였고 홍대감은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낡은 서찰 한 장을 품 안에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든 힘이었지요. 연희는 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함정을 어떻게 파헤칠 생각이었을까요? 어째서 이 어린아이만이 수십 명의 학자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본 것일까요? 연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한 옛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요. 연희가 아직 8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마을 어귀에는 정체 모를 떠돌이 서생 한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독포 자락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맑았던 그 산에는 남들 다 가는 주막 대신 연희가 일하던 주인 집 뒷산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곤 하였지요. 어린 연희는 그 서생이 종이 위에 써내려가는 검은 글자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벌레처럼 신기해 보였습니다. 몰래 곁눈질로 글자를 훔쳐보던 연희에게 어느 날 그 서생은 붓 한 자루를 쥐어주었지요. 글을 배우고 싶으냐?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때부터 연희는 부엌일을 마친 늦은 밤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고 숫자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그 서생은 연희에게 단순히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였지요. 연희야, 너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어야 한다. 세상만사 모든 이치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 있는 법이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나 그것을 부리는 인간은 거짓을 말하기 마련이지. 연희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노파 월선이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월서는 마을에서 앞날을 내다보기로 유명한 신비로운 노인이었지요. 월서는 연희의 맑은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솥을 젓는 주걱이나 내 머릿속에 든 것은 나라를 들썩일 지혜로다. 때가 오면 내 재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 그때가 오거든 두려워 말고 내 길을 가거라. 그날 이후 서생은 연희에게 낡은 서찰 한 장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 이 서찰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였지요. 연희는 그 서찰을 품에 소중히 간직하며 고단한 종살이를 견뎌왔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지혜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깊숙이 숨겨둔 채 말입니다. 하지만 홍대감의 그 오만한 문제를 본 순간 연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스승이 경계했던 사람의 거짓이 가득 담긴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자신의 손에 묻은 숯검댕보다 더 검게 타버린 권력자들의 속내를 보았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홍대감을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이미 13살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주변에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연희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오직 자신이 배운 이치와 스승의 목소리만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 보잘것없는 부엌대기 소녀의 재능은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그날 숲속에서 배운 작은 지혜가 거대한 홍대감의 저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홍대감의 마당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어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저런 천한 아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 선비들의 질타가 화살처럼 연희에게 쏟아졌지요. 하지만 연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선비 하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정식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홍대감의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서생이었지요. 도윤은 연희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연희의 신분만을 보고 비웃을 때 오직 도윤만이 연희가 내뱉은 질문이 틀렸다는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잠시만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에 홍대감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도윤아, 내가 저 발칙한 아이를 두둔하려는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둔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 보심이 어떠할까 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문제의 모순을 증명해낸다면 대감님의 해안이 더욱 빛날 것이요. 만약 허풍이라면 그때 벌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홍대감은 도윤의 말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홍대감은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완벽한 속임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저 천한 아이가 그것을 풀어낼 리 없다고 확신한 홍대감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기회를 주마. 허나 만약 내 말이 틀린다면 감히 양반들을 능멸한 죄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연희는 침을 크게 삼켰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만 연희는 도윤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연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요. 연희는 천천히 종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종이에는 3개의 항아리에 든 쌀의 무게를 맞추라는 수수께끼가 적혀 있었으나 숫자의 배합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어야 하는 이치를 교묘하게 비틀어 놓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다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도윤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연희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힌 이 숫자는 저 항아리의 크기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양입니다. 대감마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학자들을 기만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홍대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산을 단번에 알아챈 아이가 나타난 것이지요. 도윤은 속으로 경탄했습니다. 저 아이 단순히 글을 아는 수준이 아니구나. 연희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기대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 살벌한 침묵 속에서 입을 열어 다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연희가 가리킨 숫자를 본 학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려 했던 그들도 연희가 설명하는 수의 이치를 따라가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기이하도다. 정말 그렇군. 이 수치는 결코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야. 한 학자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아이보다 못한 눈을 가졌단 말인가? 자존심이 상한 선비들의 탄식이 이어지자 홍대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든 판이 고작 부엌대기 아이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홍대감은 벌떡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것이 어찌 속임수란 말이냐? 내가 수의 이치를 안다면 이 수치가 틀렸다는 증거를 대보아라. 홍대감은 윽박지르며 연희를 위협했습니다. 연희는 뒷걸음질 쳤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지요. 증거는 대감마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놓인 괴석 아래를 보십시오. 그곳에 숨겨진 무게의 차이가 이 종이 위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홍대감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야 할 비밀이었지요. 연희는 며칠 동안 마당을 쓸며 홍대감이 괴석 아래에 몰래 무언가를 조정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뛰어난 관찰력이 빚어낸 결실이었지요. 도윤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긴장했습니다. 홍대감이 이토록 당황하는 것은 그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뜻이었지요. 2년,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하려 드는구나. 홍대감은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어라. 감히 좌의정을 기만하려 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연희는 저항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선비들은 홍대감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았고 오직 도윤만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끌려가며 외친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한번 마당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이 문제는 단순히 저를 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수수께끼 뒤에 숨겨진 진짜 서찰이 누구의 것인지 대감마님은 잊으셨습니까? 그 말에 홍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연희가 말한 진짜 서찰은 홍대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대감은 왜 그토록 연희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요? 연희가 알고 있는 서찰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 수수께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연희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지만 동시에 홍대감의 견고했던 권위에도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의 마당을 짓누르던 침묵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연희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하인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던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홍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그 맑은 눈망울에는 공포 대신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서늘한 일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연희의 입에서 진짜 서찰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마치 심장이 먹기라도 한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지요. 당장 전연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 무엇하느냐? 홍대감이 고함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놓치지 않은 것은 연희뿐만이 아니었지요.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 또한 홍대감의 과도한 반응에서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학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유의가 아니라 홍대감이 저질러온 거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희는 끌려가기 직전 마당 한가운데 놓인 수수께끼 종이를 향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적어 놓으신 그 괴상한 수치들, 그것은 항아리에 담긴 쌀의 무게가 아니옵니다. 지난 3년간 이 고을 백성들에게서 수탈하여 몰래 빼돌린 황곡의 장부 수치가 아닙니까? 하나를 더하고 둘을 빼는 그 해괴한 계산법은 창고에 남아야 할 곡식을 장부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비겁한 속임수였던 것이지요. 그 말은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학자에게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선비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황국의 수치라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애초에 풀리지 않았던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곡식을 잇는 것처럼 꾸며냈기 때문이란 말인가? 한 선비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불을 지폈습니다. 홍대감의 얼굴은 이제 붉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이것이 바로 연희가 간파한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홍대감은 조정을 기만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복잡한 횡령의 수법을 수수께끼라는 형식을 빌려 마치 고고한 학문적 유희인 양 포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낸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부패 또한 영원히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로 남겨두려 했던 것이지요. 연희는 비록 천한 신분의 어린아이였으나 스승에게 배운 수의 이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직했기에 홍대감이 비틀어 놓은 그 수치들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권력의 냄새를 맡은 것이지요. 대감마님께서 낸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할 곡식이 대감마님의 뒤주로 들어갔는데 어찌 그 계산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연희의 폭로가 이어지자 홍대감은 비틀거리며 상석의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이 요망한 년이 감히 하늘 같은 재상을 모함하다니. 당장 전연을 끌어다가 지하곡간에 처박아라. 누구든 전연의 말을 옮기는 자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홍대감의 섯을 펄어 넘포해 마당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희가 내뱉은 진실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연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나직이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서찰, 스승님. 도윤은 그 짧은 신호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말한 그 서찰 속에 홍대감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연희는 결국 어둡고 습한 지하곡간으로 끌려갔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저택을 울렸지요. 마당에 남은 학자들은 홍대감의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연희가 던진 의혹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와 학문을 우롱한 홍대감의 비열한 속임수가 13살 아이의 투명한 시선 앞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홍대감의 위엄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지하곡간으로 끌려간 뒤에도 홍대감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방 안에서 기물을 때려 부수며 날뛰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선비들의 쑥덕거림이 담벼락을 넘어 도성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이라는 막강한 권력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내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고작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내 공든 탑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냐. 홍대감은 씩씩거리며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이 탄로 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천민아이에게 치부를 들켰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그는 어떻게든 연희를 죽여 입을 막고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한편 차디찬 지하곡간 바닥에 내팽개쳐진 연희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지요. 연희는 묶인 손목의 통증보다 자신이 내뱉은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서찰의 감촉을 느꼈지요. 그 서찰은 스승님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이자 연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스승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겠지요?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그 서생은 늘 연희에게 말했지요. 진실은 숨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바위조차 뚫고 나오는 법이다. 연희는 그 말을 되새기며 어둠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연희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시각 도윤은 홍대감의 눈을 피해 연희가 갇힌 곳간 근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홍대감의 식객으로 지내며 그의 온갖 비리를 묵인해왔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졌지요. 출신 성분의 한계 때문에 세상을 향한 꿈을 접었던 도윤에게 연희는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저토록 당당하게 진실을 외치는데 사내대장부인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도윤은 연희가 마지막에 남긴 스승님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연희의 스승이 누구기에 연희에게 이토록 정교한 수의 이치를 가르쳤으며 홍대감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도윤은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한 천재 학자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권력자들의 모함을 받아 유배길에 올랐다던 그 전설적인 학자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홍대감은 연희를 압박하기 위해 곡간으로 자객을 보내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처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야 한다. 홍대감의 잔인한 지시가 하수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권력자는 굶주린 맹수보다 더 포악해지는 법이지요. 홍대감은 자신의 추락을 막기 위해 연희의 어린 생명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홍대감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곡간 안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구원의 손길인지 아니면 생을 마감하게 할 죽음의 그림자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연희는 가슴속 서찰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품은 소녀와 그 진실을 죽이려는 권력자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홍대감의 저택 뒷마당에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지요. 그는 홍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연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곡간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도윤이 정면으로 돌파하기엔 무리가 있었지요. 그때 도윤의 앞을 가로막는 노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점쟁이 월선이었지요. 도령,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면 잡히는 법이니. 월선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멈춰섰지요. 월선 할멈, 여긴 어찌 오셨소? 월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연히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오. 그 아이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도령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분이라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오? 유배지에서 돌아가셨다던 그분이 살아계셨단 말이오? 월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스승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면 연희가 가진 그 서찰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홍대감을 몰락시킬 결정적인 상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도윤은 월선이 일러준 비밀 통로를 통해 곡간 뒷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새를 통해 연희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지요. 연희야, 연희야,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나는 도윤이다. 연희는 깜짝 놀라 벽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도윤나리, 여긴 위험합니다. 홍대감이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연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윤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스승님에 대해 들었다. 내가 가진 그 서찰, 그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연희는 잠시 망설였으나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품 안의 서찰을 꺼내 벽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 펼쳤지요. 달빛에 비친 서찰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홍대감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매관매직과 굴량미 횡령, 심지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몄던 온갖 모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찰의 끝에는 도윤의 아버지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진실을 밝히려 하셨던 게야.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홍대감은 도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모자라 그가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연희 같은 아이들까지 감시해왔던 것이지요. 연희는 그 서찰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곡간 앞쪽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도착한 것이었지요. 문을 열어라. 대감마님의 명이다. 안의 물건을 깨끗이 정리하라 하셨다. 자객들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서찰을 품에 갈무리하고 연희에게 약속했지요. 연희야, 조금만 더 버티거라. 내가 반드시 광군을 이끌고 돌아오마. 이 서찰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홍대감의 세상은 끝날 것이다. 도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연희는 닫힌 문 너머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진실이 이제 도윤의 손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지요. 홍대감의 권력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이제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객들의 칼날 아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윤은 무사히 성문을 통과해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밤 도성 밖으로 말을 달리는 도윤의 귓가에는 세찬 바람소리 대신 스승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도는 듯 하였습니다. 품속에 갈무리한 서찰의 무게는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아버지의 넋기자 조선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불씨였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말의 옆구리를 세게 차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도윤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수사이자 청렴하기로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황국 장부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홍대감의 모함에 빠져 유배길에 올랐지요. 사람들은 그가 유배지에서 병사했다고 믿었으나 사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떠돌이 서생이 되어 전국을 누비며 홍대감의 죄상을 하나하나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복수의 여정 끝에 만난 제자가 바로 부엌대기 연희였던 것이지요. 연희의 스승은 어린 연희에게 글과 수를 가르치며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숫자는 하늘의 뜻이다.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하늘이 내린 수치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연희야, 훗날 이 서찰을 들고 나타날 사람에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거라. 연희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글자 한자 한자 속에 담긴 스승의 한과 희망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연희가 홍대감의 수수께끼를 보자마자 그 속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10년의 세월 동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닦아온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한편 연희가 갇힌 지하곡간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자객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연희를 내려다보았지요. 계집애 하나 죽이는데 이리도 공을 들여야 하다니 대감마님께서도 참으로 신중하시군. 자객 중 한 명이 차가운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된 칼날이 연희의 맑은 눈동자에 비쳤지요. 하지만 연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자객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그 칼로 나를 벤다 하여도 대감마님이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숫자는 세상 밖으로 나갔고 진실은 바람을 타고 궁궐까지 흘러갔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는 것은 고작 어린아이의 목숨 하나겠지만 그 대가로 당신들의 가문 또한 멸문지화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자객들의 손을 멈칫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기계였지요. 그 순간 담벼락 너머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홍대감의 저택을 뒤흔들었지요. 도윤이 밤새 달려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아버지와 뜻을 같이 했던 강직한 어사였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서찰과 연희의 폭로 내용이 담긴 증언은 홍대감을 단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명분이었지요. 자객들은 당황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곳간 주인은 관군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관군의 횃불은 마치 연희가 지켜온 진실의 빛처럼 밝았지요.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비로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재능이 그리고 스승의 한이 조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홍대감의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위험 있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학자들을 비웃던 홍대감은 이제 속옷 바람으로 도망치려다 마당 한가운데서 관군들에게 붙잡혔지요. 그가 애지중지하던 괴석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와 금괴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선비들은 이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저럴 수가, 좌의정 대감께서 저토록 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도윤은 말에서 내려 연희가 갇혀있던 지하 곳간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빗장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작은 연희가 보였지요. 연희야, 괜찮으냐? 내가 늦지 않았느냐?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윤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윤나리, 스승님이 남기신 서찰을 드디어 전해드렸군요. 두 사람은 어두운 곳간 안에서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뜨거운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마당으로 끌려 나온 홍대감 앞에 암행어사가 서찰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발뺌할 셈이냐? 내가 10년 전 유능한 학자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이 호화로운 저택을 지은 죄, 이제 하늘이 묻고 있다. 홍대감은 서찰에 찍힌 도윤 아버지의 수결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정적이 어린 천민 아이의 손을 빌려 자신을 파멸시키러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이럴 순 없다. 고작 부엌대기 년의 말 한마디에 내 평생의 권위가 무너진단 말이냐. 홍대감은 울부짖었으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수수께끼 풀이를 강요받으며 무시당했던 선비들이 앞다투어 그의 비리를 증언하기 시작했지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높디 높은 양반의 권세는 추락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불을 떼던 아이의 진실은 가장 높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연희는 당당하게 홍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냈던 그 수수께끼의 종이를 주워들었지요. 대감마님, 이 숫자는 이제 백성들의 눈물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죄를 세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답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대감마님의 욕심이 눈을 가려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연희의 일침에 홍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조정의 권위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13살 소녀가 온 조선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천민 아이가 좌의정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에 환호했지요. 왕 또한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희는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그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라의 큰 도적을 잡은 공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낡은 서찰의 의미는 비로소 완성되었지요. 그것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의 열쇠였습니다. 연희의 이름은 이제 천한 부엌대기가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지혜로운 소녀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올랐으며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사후에 명예를 회복하여 영의정으로 추중되었지요. 도윤 또한 서자라는 굴레를 벗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조정의 요직에 등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연희는 뜻밖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왕은 연희에게 궁녀의 직분을 내리거나 양반가의 양녀로 삼아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연희는 이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화려한 궁궐이나 비단옷보다 그를 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스승님께 배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사옵니다. 숫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듯 저 또한 제 본연의 자리에서 진실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연희의 청에 왕은 크게 감복하여 연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서당을 세워주도록 명하였지요. 연희가 떠나던 날 도윤은 성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연희야, 정녕 이대로 떠나려느냐? 내 지혜라면 조정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도윤의 아쉬움 섞인 물음에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답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저의 답은 화려한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있습니다. 나리께서는 부디 아버님처럼 백성을 아끼는 좋은 관원이 되어 주십시오. 연희는 스승님이 남겨준 낡은 서찰을 소중히 품에 안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불을 떼던 부직갱이 대신 아이들을 가르칠 붓이 들려 있었지요. 연희의 서당에는 신분의 귀천 없이 배움을 갈망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에게 글자 하나, 숫자 하나를 가르칠 때마다 강조했지요. 진실은 신분이 아니라 사물을 똑바로 보는 눈에서 나온단다. 너희의 눈이 맑으면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도 너희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훗날 민초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선 작은 소녀의 지혜는 억눌린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욕심 많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되었지요. 우리는 이 야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거짓이 판을 쳐도 연희처럼 맑은 눈으로 진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